오늘 나눠드린 이제 문제 아마 5문제 있을 건데 이 5개 지문이 상당히 길 거예요. 길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탈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소득세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거주자네요. 거주자 하면 거주자란 말이 딱 나오면은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죠. 거주자는 어디서 발생한 소득? 국내, 국외. 그럼 자,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 국내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 있다. 해결했죠. 그다음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디에 있는 것만? 국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해결했죠. 자, 이제 신탁재산 나왔네요.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자가 있어. 수익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에게 기속된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특수관계인이라는 멘트만 딱 나오기만 하면은 증여 인정이다 부인이다. 부인. 증여를 특수관계에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증여 부인이라고 얼른 해석하세요. 증여를 부인한다. 그러면 증여를 부인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찾으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 증여받은 자는 연대 책임이 없다? 있다. 있다. 나쁜 짓 같이 했으니까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이제 공동 소유한 부동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이세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내겠습니다. 여기저기 막 꼬이면 안 돼요. 여기저기 주택 임대소득에서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수로 계산하시고 세금을 납부할 때는 각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랬으니까 양도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는 그중에 한 사람이 세금을 다 낸다? 각자 낸다? 각자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내면 어디선가는 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소득 아니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이제 문제 2번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은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보증금이네. 보증금은 주택수가 몇 개가 넘어야 되고 3개. 그런데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 맞았네. 자, 두 번째 1개 후 국내 주택 소유,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의 월세에 대해서는 자,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과세가 안 된다,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집? 고가주택. 그렇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3번. 3주택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3억 이하이면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물어봤죠. 3억을 초과하면 과세되는데 3억 이하가 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4번 나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각각 계산해라, 합산하여 계산해라. 근데 결손금 나왔네요. 결손금 나오면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주택 제외니까 뭘로 보고?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주택이냐 상가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주택이 아니라겠으니까 이건 상가예요.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제 3번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우리나라 걸 따지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기억은 맞았네요. 자, 두 번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했으니까 무슨 소득인가요? 그래요, 양도소득이에요. 대여했을 때만 기타소득이에요. 이걸 이거 포함한다. 이거 공익 나오니까 무조건 X 그어버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공익사업이든 아니든 양도할 때는 무조건 양도소득이고, 혹시라도 대여를 했으면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건 포함하지 안 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전세권도 양도 대상이에요. 영어권을 단독으로 그러면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잘못해서 1번을 찾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내니까 거의 대부분 1번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답은 2번이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 4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공매는 원칙은 양도로 보겠지만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파산 선고 처분은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둘 다 똑같아요. 처분은 양도고 소득은 비과세예요. 거기서 발생한 소득만 비과세지 이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1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혼 위자료 대물 변제. 위자료라고 나오면 뭘로 보고? 매매로 보니까 위자료는 양도겠지만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재산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제 3번 매매원 무효 소송에 의해서 환원, 다시 팔았다가 소송해서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양도는 아니다. 네, 지목이나 환지하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주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담보가 났을 때는 변제 충당이 되면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요게 지금 요 유형의 문제가, 지금 이제 이 4번 유형의 문제가, 요 문제가 5월달 모의고사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5월달에 나가요. 5월달에는 분석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분석을 잘못 하시면 문제 지문 읽다가 앞에서 막 왔다 갔다 꼬여버릴 거예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가 8억에 취득했고 지금 증여할 때 금액은 15억이에요. 그런데 문제 물어본 것은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럼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근데 이 식을 먼저 얼른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양도 가액은 얼마로 보고? 15억으로 보고, 취득 가액은 8억. 자, 그다음에 필요경비 있는가 보죠. 필요경비 없다. 없다. 그럼 얼마? 7억. 7억인데 이제 곱하기 전체 증여한 게 얼마인데? 15억인데 그 중에서 채무 인수하는 게 얼마? 3억. 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7억 곱하기 3 나누기 15. 7 곱하기 3 나누기 15. 계산기 누르시면 해보세요. 7 곱하기 3. 7 곱하기 3 나누기 15. 그러면 1, 4 이렇게 나오죠. 14. 그럼 14 들어간 거 답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자 다 띄워버리고 숫자만 가지고 빨리 하는 연습하세요. 언제나 시험에서는 영자 계산하시면 어차피 000 뒤에 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숫자만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오면 막 억 단위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숫자예요. 7 곱하기 3 나누기 15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14 나오면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푸는 방식이 제일 쉬운 방식이라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가 아마 나올 확률이 크니까 5월달 모의고사도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 아마 내놨을지도 몰라요.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 올해는 연습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양도 및 양도 시기 비과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조금 들어가요. 이제 2주 남았어요. 이제 2번 남았는데 이 2번 정리가 마무리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세 좀 어렵다 그러면 그 파트별로 절 단위로 공부하세요. 1절, 2절, 3절 절 단위로 양도세를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면 아마 양도세 공부하시기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멘트가 뭐라고 써놨는가 보죠. 오늘은 땡땡땡 강사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게 입시학원의 유능한 수학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꾸준하게만 하면 성공해요 하고 하는 문구가 있어서 예전에 이분이 그 미스터 트롯 가수의 그 노래에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 수학 강사 중에 이제 정모 강사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꾸준히만 좀 해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걸 따라서 꾸준히만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